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분명히 하지 못한 사회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중세 유럽에서 교회 권력이 정치 위에 군림하면서 종교 재판, 마녀 사냥이 벌어지는 대규모 인권 침해와 사회 혼란을 여러분들은 세계사 수업 시간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이란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개인의 자유와 표현이 제한되고 지금 학살이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경우를 보면 종교 정파가 정치 권력을 분점하면서 내전과 만성적인 정치 마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교 유착에 대한 분명하고도 단호한 근절 의지를 천명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나라 망하는 길,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 말까지 했는데 단순한 수사, 레토릭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읽힙니다. 여러분, 헌법에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분명히 선명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에 기재된 게 아니라 헌법에서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교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그 적절한 사례는 주술적 무속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된 지난날 윤석열, 김건희 집권 시대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죠. 통일교, 신천지도 종교를 정치에 이용한 윤석열 정권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2000년대 초반부터 그리고 20대 대선을 앞두고도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 가입을 주도했고 추진했다. 이런 진술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권력 실세와의 접촉, 당원 동원, 정치적 보은 심리까지 드러나고 있는데 종교가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전형적인 정교 유착의 모습입니다. 종교를 정치에 이용한 것은, 특히 신천지를 정치에 이용한 것은 신천지를 혐오하는 개신교의 장로인 이명박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최근에 통일교, 신천지 수사에서 이 정교 분리 원칙을 훼손한 자들에 대한 수사가 멈춘다면, 그렇다면은 힘없는 소수 종교, 사회적으로 이미 사이비 이단으로 낙인 찍힌 집단만 겨냥한다면 선별적 정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교 유착의 본질은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 통일교입니까? 신천지입니까? 아닙니다. 한국 보수 개신교, 이른바 정통교단이라고 불리는 주류 개신교가 그러합니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종교와 권력의 밀착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시절부터 이어졌는데 당시 이승만이 누구와 유착했습니까? 바로 개신교입니다. 반공 이데올로기, 친미의 상징격인 개신교와 결합해서 정권은 권력의 핵심 파트너로 개신교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장로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였을 만큼 개신교는 스스로를 국가 운영의 동반자로 여겨왔습니다. 여러분, 역대 부통령 중에 함태영 부통령이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분이. 군사정권 시절에도 민주화 이후에도 이 밀월은 형태만 바꿔서 지속됐습니다. 국가주찬기도회, 개신교계가 박정희의 마음을 얻으려고 개최했지요. 미국의 조찬기도회를 베껴와서. 또 전두환이 5.18 광주 학살을 저지르고 3개월 뒤 곧 대통령이 되는 전두환을 위한 축복기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진보 보수교단 가릴 것 없습니다. 모든 목사가 가서 광주학살의 실상을 알면서도 전두환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주요 대선 고비마다 보수정당 밀어줬고요. 그랬잖아요. 이후에 김영삼, 이명박을 장로 대통령이라고 띄우고요. 자, 탄핵 반대 집회에 연단에 서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목회자들, 그들이 누구를 위해 봉사했습니까? 바로 보수정당 후보의 정치적 성취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전광훈 같은 인물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닙니다. 소년보 새로 떠오르는 스타지요. 자, 한국 보수 개신교계가 얼마나 깊숙이 정치 현실에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흐름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를 중심으로 보수주의, 복음주의가 노골적인 정치 종교로 변모해 왔습니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논리를 앞세워서 권력에 대한 종교적 면죄부를 제공했고, 그 결과 정교 분리는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이런 미국식 정치 종교 모델이 그대로 한국 보수 개신교에 이식됐다는 점은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전광훈 그리고 소년보, 이 자들은 변두리입니다. 극동방송을 중심으로 한국 개신교 주류 네트워크를 형성해온 김장환 목사, 그는 직접적인 정치 선동의 전면에 서지는 않았지만 미국 복음주의와 한국 개신교회를 잇는 핵심 연결고리였고, 보수 정치와 개신교의 우호적 공존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인이 뭐라고 합니까? 김장환을 기독교 대통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주류 개신교 지도자들에 대한 성찰과 책임 규명이 없다면 정교 분리 수사는 그저 이름뿐이 될 것입니다. 결코 완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김장환 지금 순직 해병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입니다. 근데 그는 수사기관이 불러도 법원이 불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병 특검은 김장환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전혀 수사하지 못한 채 수사기한을 맞았습니다. 네, 결국 종료되고 말았어요. 2차 특검에서 김장환 목사도 수사 대상인데 또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넘기면 안 됩니다. 진정한 정교 분리 원칙 훼손 의혹의 본질은 김장환 목사입니다. 김장환 목사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정교 분리에 대해서 가장 확고한 경고를 남긴 사람이 누구냐? 군사 독재자였던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말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현관에 있는 사람들이 호화로운 기도회를 여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다.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면 교회도 타락하고 정치도 망한다. 네, 이 말은 지금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밭을 갈 때는 큰 돌부터 치워야 합니다. 지금의 큰 돌은 통일교나 신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정통의 이름으로 정치 권력과 유착해온 보수 개신교 주류 세력이고, 그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김장환 목사입니다. 이 지점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이번 수사는 결국 약한 종교만 겨냥한 정교 분리라는 그런 비판 속에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네, 정교 분리 훼손 수사뿐만 아니라 제2차 특검 수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교 분리는 종교 탄압이 아닙니다. 종교를 권력으로부터, 그리고 권력을 종교로부터 동시에 해방시키는 민주주의의 최소 조건입니다. 이 원칙을 누구에게나 적용할 때만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선언이 아니라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